네, 강프로입니다. 한전기술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5%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제가 지금 한전기술 영상을 근 한 2주, 3주 정도 거의 뭐 이틀에서 3일 정도 간격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건 이 하나입니다.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 그리고 선반영받는 과정에서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시세는 끝납니다. 한전기술이 지금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AI 때문에 그렇죠. AI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GPU 플러스 에너지. 그렇죠? 그리고 에너지에는 여기서 또 파생되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전력 설비, 뭐 변압기와 같은 이런 쪽이 되겠죠. 근데 전력 설비나 변압기 쪽은 이미 2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뭐 현대 일렉트릭이나 이런 종목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현대 일렉트릭이나 이런 종목을 보잖아요. 자, 장기간 내용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죠. 그렇죠? 그 모든 시작점이 한전기술의 지금 위치, 신고가 구간부터라는 겁니다.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차트가 신고가를 가서 그래서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차트를 익혀라? 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시세의 원리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전기술을 포함해서 두산에너빌리티, 저는 지금 한전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만 보유하고 있고 제 기준상 저는 5일선을 기준해서 매매를 하지 않아요. 5일선 이탈하면 시세 끝났으니까 이제 일단 팔고 나서 다시 잡을 생각해라. 또는 팔아야 된다. 뭐 단기 추세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건 저도 압니다. 그리고 차트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5일, 20일, 60일선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제가 이따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제가 실제 계좌를 오픈해서 언제 매수를 했고 언제 매도를 했는지까지 이야기를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왜 신고가를 보라고 했는지, 그리고 앞서서 제가 먼저 전력 설비 쪽으로 시세가 나왔었던 여기 현대 일렉트릭 같은 종목군들,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을 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원전에서 대장주는요, 누가 뭐라 해도 두산에너빌리티예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움직이는 이 과정 안에서 한전기술이 같이 신고가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신고가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들어와야 돼요. 주식이 올라가려면 호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 호재가 있기 전에 돈이 먼저 들어옵니다. 근데 만약에 호재가 터지고 나서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바닥에서 뛰기 시작하잖아요. 이러면 주식 안 갑니다. 고가에서 매물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고가를 돌파하는 데는 몇 번의 고가 돌파 시도를 거친 이후에 이렇게 신고가를 한 번에 만듭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거래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거래량이 늘 때 매수해라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돌파를 할 거라고 예상하는 게 아니라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왜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지 이유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앞으로 AI, 요건 필수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AI가 구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 안정적으로. 그리고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이 처음으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 게 24년 7월 6월, 5월 달입니다. 이때부터는 제가 현대일렉트릭 지우고, 자 보시면 어때요? 6월 달 그리고 7월 달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신고가를 못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매수해서 요날 체코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팔고 나서 아직까지 매매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우리기술이나 두산까지 제가 매매를 함께 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확대시켜야 되는 구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보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는 4월 달부터 시작해서 많이 상승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가격대를 보면 2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7만 원
원을 넘어서고 나서 지금 66,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제 한전 기술 영상을 지금까지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지금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내용 한번 잘 보세요.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비중에서 50% 이상을 두산 에너빌리티에 매수를 시켜놨어요. 근데 저는 원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이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좋은 전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조정 구간을 만들 겁니다. 근데 그 조정 구간을 만들 때 추세가 이렇게 꺾인다? 그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거래 대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위쪽을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로 바꿔놔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거래 대금이, 그쵸? 언제입니까? 이거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여기서 그런 얘기가 딱 나오기 좋아요. 자, 잘 보세요. 거래 터진 음봉은 고점 신호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고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저는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해라. 왜? 올라간다는 건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믿을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무조건 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업종, 그리고 테마, 그리고 섹터,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한전기술 다시 돌려서, 자, 보면 한전기술의 매수 타점이 다음 주가 되면 나올 겁니다. 뭐 많이 빠져서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빠지는 거 모두 다 확인하고 올라올 때 뭐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한전기술 매수해도 됩니다. 제가 그랬죠. 그건 올라오는 부분, 즉 신고가를 만들면서 거래가 들어왔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뒤쪽에 누가 받치고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받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전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제 기준상 50% 이상의 많은 투자 비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한전기술을 매수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한전기술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 동안 두산에너빌리티를 계속해서 보유를 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딱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뭐가 생길까요? 두산에너빌리티를 고가에 매도하려는 부분을 포기하면 돼요. 내가 최바닥에 사서 최고가에 팔겠다. 요것만 딱 포기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신고가 구간부터 매수해서 시세 구간 먹고 고가 보고 내려올 때, 그쵸? 내려올 때 매도하면 됩니다. 수익이 10까지 났으면 내가 10까지 난 부분에서 1, 2, 많으면 2.5 정도는 포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장기 차트를 한번 에코프로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말이기도 하고 길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잘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가 23년도에 엄청나게 강했잖아요. 그쵸? 그럼 누구도 30만 원에 매도하고 싶었을 겁니다. 누구나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세요. 고가. 이거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7월 26일 19%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쵸? 그러면 이 정도 봤잖아요. 그러면 고가와 저가의 폭이 25% 정도 나거든요. 단 6시간 반 만에. 끝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걸 포기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왜 30만 원 보고 장중에 거래 터지면서 빠지는데 이거를 안 보느냐, 이걸 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23년 4월 달인데 4월 12일 날 16% 빠졌죠. 이때 팔고 다시 매수를 해야 돼요. 기다렸다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지금까지도 저기 이 고점 있죠. 6월 달에 여기 6월 23일 날에 15%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약간 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조정을 더 안 받아요. 저는 꺾이는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됐을 때 매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10까지 수익을 냈으면 내가 고가에서 1, 2, 3 그쵸? 요 정도는 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실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어디겠습니까? 적으면 7, 많으면 8. 요 정도만 보고 나올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유기간 얼마?
한 달, 지금 2달째 보유하고 있다고요. 시세가 나온 이후부터. 물론 첫 번째 신고가를 갔었던 이쪽 구간부터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매매를 했으면 그냥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여기선 내가 싸게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가 그냥 떨어져 버려요. 내가 싸게 잡았는데 이게 손절이 나가겠습니까? 이거 안 된다고요. 내가 움직이는 구간에서 올라가 줘야 돼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왔다는 건 돈이 들어왔다는 거고, 돈이 들어왔다는 건 호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호재가 진짜 호재예요. 주식시장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호재가 상승이 나오고 있을 때 나오는 호재인 거지, 내가 앞으로 원전이 좋아, 앞으로 잘 될 거야, 뭐가 뭐 좋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그 상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한전기술도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겁니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즉 가격 반영, 그게 뭐예요? 신고가. 이 구간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의 가격 부담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가격 조정을 받는 이 구간에서, 그렇죠? 여기서 약간 이번 주에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뭐 엄청나게 뭐 큰 조정을 받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월요일 날 상승을 시켰던, 그쵸? 이 15%의 한 절반 정도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뭘까요? 정말 너무 팔고 싶을 거예요. 이거 언제 팔까? 그쵸? 그냥 7만 원대 팔 걸. 이거 고작 한 5% 정도 요거 포기 못 해가지고. 이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22평 수렴하고 다시 올라오는데 못해도 한 달 정도는 조정 받을 겁니다. 그때 시기에서 한전기술이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한전기술뿐만이 아니라 제가 원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종목들 늘려야 된다 그랬죠. 근데 종목들을 늘리는데 뭐 다른 종목을 계속해서 매수해 이런 게 아니에요. 원전 안에서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전기술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현대건설.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길게 보죠. 그렇죠? 신고가를 만들고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현대건설 같이 뜨죠. 그리고 한전기술까지도 드디어 시세 구간에 들어가 버리게 된 겁니다.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 그렇죠? 그 조정 구간이 나오는 거지 필요한 조정이라는 거죠. 이건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 30조가 넘습니다. 다 조 단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다 합치면 거의 뭐 40조 한 중반 정도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도 받아요. 근데 주식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단기간에 상승폭이 크잖아요. 여기서 주도했었던 종목이 어디예요? 원전입니다. 원전이에요. 이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도주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도 최소한의 조정은 받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 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 뭐 장중에 2%씩 이렇게 조정 구간을 받기도 했죠. 뭐 그래봤자 목요일 날입니다. 장중에 2.3%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올라왔네. 올라오면 거래 는다 그랬죠? 그럼 돈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외국인의 자금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진 않아요. 외국인들도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미 3,000포인트를 넘어간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종목을 사겠냐고요. 안 올라간, 그쵸? 전망이 좋지 않은 그런 종목을 살까요? 아니면 시장에서 주도하는 종목을 살까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조정을 받는 이 구간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 그걸 생각해 보면 뭐 상법 개정 관련된 기대감이 꺾였나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 여기에서는 이제 이견이 좀 있을 겁니다. 뭐 나랏빚 누가 갚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냥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좋게 보는 내용을 그 내용만 믿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정치적인 내용들을 해봐야 잘 모르겠고 하도 싸워 싸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이때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돈 벌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당연히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전기술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건설까지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늘릴 때가 됐고 그 늘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봐야 되고 시장을 그리고 종목에 대한 타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코스닥 1% 미만 조정이고요. 3일째 음봉 조정 중이다. 단기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은 필요했고 조정이 이어지더라도 건강한 조정을 받고 있다. 다음 주엔 매수 들어갈 예정이다. 그리고 보유 종목 중에서 금요일 날입니다. 하나시스템 매도했습니다.
이따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조선주 중에서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이죠. 이것도 매도했습니다. 조선주도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해서 매수 구간을 잡아왔고 작년 뭐 한 여름 정도에서부터는 계속해서 뭐 삼성중공업, 현대마린엔진 해가지고 매수 구간 잡아왔어요. 그 돌려가면서 주도주기 때문에 매매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뭘 봐요? 원전을 탑픽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현재 계속 보유 중이다. 왜?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합니다. 근데 안 빠지니까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올랐는데 뭐 하루에 뭐 5% 6% 빠지는 거 버텨야죠, 당연히. 추세가 아직 안 꺾였다니까요. 그래서 보유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내가 두산에너빌리티 포함해서 한전기술, 현대건설로 늘려가야 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상법 개정 관련주 카카오그룹주도 지금 신고가 구간에 들어왔죠.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이번 주에 조정 구간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나서 매수 타점이 나오면 정확하게 매수 구간 잡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자, 어떻게 매매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6월 27일 금요일이죠. 보합권 기간 조정, 매물 소화 중이다. 이런 식의 기간 조정이면 다음 주 원전 포트폴리오 확보 가능해진다. 한전기술이나 현대건설입니다. 타점 공유할 때까지 두산에너빌리티 무조건 보유해라. 몽땅 보유해라. 이 내용들. 근데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내리는 거 보고 그냥 팔았습니다. 근데 수익 46% 수익 마감. 그렇죠? 이따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들 아까 전에 제가 확인시켜 드린다고 했죠. 똑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자,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어때요? 그쵸?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만 공략을 했고 그런 결과 쭉 올라가서 중간에 한번 매도 매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쵸? 5월 30일 날 첫 번째 쉬었을 때예요. 근데 바로 다시 올라갔고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은 겁니다. 지금 130%대 수익 구간에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들 보면 어때요? 67%.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보유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매도 체크가 안 뜨죠?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없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를 만드는 구간에서 어때요? 7% 수익. 제가 고가에 팔았습니까? 아니에요. 호재가 나왔는데 가야 돼요. 근데 안 갑니다. 그래서 바로 팔고 한 번도 매수 안 한 겁니다. 근데 먼저 올라간 게 어디예요? 두산에너빌리티부터 갔기 때문에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로 간 거예요. 그럼 이때 체코 원전에 대한 바람이 불 때 어떤 종목이 먼저 갔느냐? 우리기술. 자,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매매 구간 그리고 23%의 수익 구간. 그쵸? 신고가를 먼저 가는 종목이 먼저 시세를 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기술은 이번에 매매 구간 안 잡았어요. 왜 그럴까요? 두산에너빌리티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전기술에 대한 매수를 바로 안 잡는 이유는 근데 다음 주면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매수를 안 잡는 이유는 두산에너빌리티에 자금이 많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그쵸?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지 못하고 힘이 조금씩 빠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까 전에 어때요? 한전기술 같은 거 고가에서 더 갈 것 같더니 약간씩 이렇게 죽고 있잖아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받고 있는 건강한 조정 구간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 구간이 지났을 때 그쵸? 한전기술이나 그런 종목군들, 현대건설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잡는 겁니다.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기술 같은 잡주가 강한 시세를 먼저 냈었다고요. 그래서 수익 구간 23% 만들어냈다고요. 한전기술 아까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한전기술 어때요? 7%의 수익 구간입니다. 우리기술로 수익이 더 많이 났죠. 이것뿐이 아니에요. 두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5월 달부터 가기 시작했죠. 수익 얼마? 14.7%. 그렇죠? 그리고 7월 달에 4.5%. 이때도 언제예요? 체코 원전에 대한 결과가 나왔을 때 올라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그 뒤에 더 가잖아요. 근데 왜 안 했어요? 두산에너빌리티에 다 몰아놨거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엄청나게 많이 갔죠. 폭발적으로. 자, 그리고 이런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신고가부터 왜 잡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 구간, 아까 전에 뭐 50%, 60%짜리도 제가 보여드렸죠.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봐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한전기술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한전기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많이 올라가서 이제 좀 사볼까 했더니 조정 구간이 오고, 그리고 그 조정 구간에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강할 줄 알았는데 조금씩 조정을 받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결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신고가를 갔다는 건 이미 시세, 즉 추세가 확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확정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서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 구간을 만들 건지 그 부분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제가 원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을 같이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주도주 중에서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